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19강, 자, 윤리적 소비, 다문화 사회를 보는 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강 윤리적 소비와 다문화 사회를 보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용 정리를 하고요. 항상 독해 문제는 난이도가 어휘력에서 높아진다라는 거, 어휘력에서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예술과 대중문화입니다. 자, 문화 4대주의.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어요. 다른 문화만이 최고야. 말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뭡니까? 중국 문화가 최고야. 조선시대에 있는 양반들은 중국어를 하고, 중국 한자만 공부하고,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데, 진정으로 조선의 역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문화 4대주의. 그쵸? 자, 예전에, 자, 모든 티셔츠에 영어가 써 있으면 굉장히 멋있다 생각하고 한글이 서 있으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문화 4대주의죠.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한글 티셔츠가 요즘에 유행하기도 해요. 자, 물리적 상대주의입니다. 행위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사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 기준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는 보편적 도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이 문제점이 뭘까요? 보편율을 위반하는 문화까지 인정에 대해서 비판적, 윤리적 성찰을 방해하게 되죠. 비판적이고 윤리적 성찰을 방해하게 되는 게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아, 저들의 윤리야, 기준이야. 그러니까 사회마다 다양한 거지. 그치? 다양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보편적 도덕 기준을 침범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인간 존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저건 저들의 문화고, 문화 윤리적 기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놔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뭐,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태형이 있어. 아직도 매질을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서 어,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엄성이 떨어지겠죠.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뭐예요? 윤리적 상대주의자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를 보는 태도입니다. 다문화 사회. 점점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국제 커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태도가 변해야겠죠. 동아주의는 뭐냐면 이민자가 언어, 문화, 사회적 특징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를 사용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니네 나라 문화는 좀 포기해. 한국 음식을 먹어. 이런 식으로.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보는 입장. 굉장히 오래된 가치관을 가지고 강요하는 거죠. 특히 뭐 동남아나 아시아 지역에 오는 시집 오는 여성들에게도 이걸 강조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에서 오는 여성들에게도 이걸 강요하는 이런 문화를 보이는 집이 있는가 하면 좀 안타까운 집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샐러드 볼 이론은 뭐냐면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쵸? 샐러드는 막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고, 국수 대첩 모델은 뭐냐면 여러분 국수의 최고는 뭡니까? 국수죠. 국수가 주류야.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계란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 문화하고 비주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공존하는데 주류 문화, 한국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고 비주류 문화는 뭡니까? 아시아 문화, 그 다음 프랑스 문화, 독일 문화 이런 게 비주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국수 대처 모델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 사람 몰라도 됩니다. 짱 보드리아르 이름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건 알죠? 소비사회, 소비의 사회. 사람들은 뭘 소비한다? 짱 보드리아르는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현대사회 소비 형태는 제품의 지닌 기호,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거야. 이미지 소비. 그치? 뭐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러면 거기서 나온 연예인들이 입는 옷을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막 그쵸? 그 뭘 소비하는 겁니까? 아 전지현이 입었던 코트라는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소비합니까? 자 나이키 디자인이 나이키가 아닌 디자인이 멋진 경우 있어요. 보세 옷이 그냥 멋진 경우가 있어요. 보세 옷이 훨씬 더 멋는데 여러분 꼭 뭐가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여러분 구찌나 이런 것도 기호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소비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현대 소비 사회는
사람들의 감성과 욕구를 자극하여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니까 감성과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방송에 보면 저거 막 홈쇼핑 보면 저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는 거. 거기다가 또 뭡니까? 약간의 사람들이 뭡니까? 난 돋보이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소비하는 거죠. 자극할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러 부추깁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제품 자체의 실용성보다는 제품의 상징하는 이미지, 그치? 환상에 이끌려 소비를 합니다. 구찌, 피에르가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자, 소비합니다. 선생님 이런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막 그 명품샵이 할인을 한다. 그쵸? 명품. 명품은 여러분, 그 프랑스 장인들이 오랫동안 수작업을 통해서 만든 게 명품이잖아요. 그치? 명품인데, 그쵸? 프라다 이런 거. 그래서 이 프라다의 이미지 마케팅한 푸다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이끌려 소비를 하게 된 비판하였다. 비판하였습니다. 상징의 이미지 환상,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주관적이보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심지어는 여러분 무슨 책도 있냐면,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유나 낙농업 제품들이 솔직히 인간에게 그렇게 좋은 제품들이 아닌데, 항상 이 낙농업 제품과 우유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대형 우유 기업과 낙농업 회사들이 뭐 하고 있다? 그치? 엄청난 광고 마케팅비를 사용하고 있다.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아이들이 이걸 먹어야 된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책을 통해서 보면 이게 지금 소비가 뭐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 건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업의 마케팅과 이미지에 따라서 소비가 된다. 그래서 모두 다 그거에 대해서 무비판적이잖아요. 우유는 좋아. 뭐 그 다음에 뭡니까? 낙농업에 나오는 제품들 치즈나 이런 것도 몸에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유제품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비만하게 만드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설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였다. 따라서 보디라는 현대인의 이러한 소비 욕구를 발생시키는 생산 질서를 유도하는 대로 소비가 하게 되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박탈당하는 된다고 보았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봐봐. 요즘에 여러분 만화회사도 어떻게 합니까? 장난감을 팔기 위해서 만화를 먼저 띄워요. 그치? 터닝메카드 같은 만화를 띄워. 신비 아파트 이런 만화를 띄워. 그 다음에 뭡니까? 장난감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치? 그래가지고 만화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두 다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획일적인 터닝맥 카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느낌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보는 현대 소비는 뭡니까?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호와 이미지에 따라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소비에는 합리적 소비가 있죠. 합리적 소비는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비용보다는 편익이 커야 돼요. 그렇죠? 그쵸? 이게 바로 합리적 소비야. 내가 꼭 필요한 거. 그때를 소비하는 게 합리적 소비입니다. 그쵸? 자,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합리적은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돈을 밝힌다. 라는 거죠. 돈을 절약하려고 그러고, 돈을 아끼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거에, 그 돈을 아끼는 거와 거리가 먼 게 뭡니까? 비합리적 소비. 그쵸? 비윤리적 소비입니다. 비윤리적 소비. 그리고 비합리적 소비에 속하는 게 뭐냐면 착한 소비.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 소비는 아니에요. 바로 그냥 윤리적 소비죠. 그렇죠? 윤리적 소비입니다. 하나하나 다 얘기해 볼게요. 자, 비합리적 소비는 뭐냐면 비합리적 소비는 모방 소비야. 모방 소비. 자, 비합리적 모방 소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모방 소비는 뭡니까? 웨건입니다. 밴드는 북 치는 거죠. 북. 웨건은 뭐냐면 웨건은 마차야. 이 밴드 웨건 하면 서커스 마차. 서커스 마차가 들어왔어요. 마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여기 위에서 피에로가 막 풍선도 불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도 치고 막 이래요. 그럼 아이들이 막 쫓아가죠? 딴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이걸 우리 모방 소비라고 그래. 그쵸? 모방 소비입니다. 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에 편승해 남들이 사는 상품을 덩달아 소비하는 거. 동조 소비.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 그치? 소비하는 겁니다. 엄마 쟤도 샀으니까 나도 사게 해줘. 이런 거. 옆집엔 터닝맥 카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 나도 가지고 싶어. 옆집에 있는 내 친구는 운동화를, 구찌를 신고 다닌단 말이야. 나도 창피해. 나도 구찌, 이런 거 신고 다니게 해줘. 라는 겁니다. 이게 봐요. 모방 소비죠. 자, 백로 효과는 뭐냐면, 스놉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속물이라는 뜻이죠? 속물입니다. 그치? 굉장히 뭡니까? 자기를 숨기고, 속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영어에서 보면, She's such a snob이라고 그래요. 그치? She's such a snob. 그 여자, 그녀는 자기를 숨기고 있어. 그녀는 속물과 같아.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좋은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백로 효과인데, 왜 이게 백로 효과냐면, 백로는 혼자 소비하는 거잖아. 다른 소비자가 많이 소비하는 상품의 소비를 줄이는 경우로 이 소비자는 개성과 독자성을 중시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백로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이런 거죠. 한정 판매. 그치? 람보르기니 가드로가 세계 30대만 판매를 합니다라고 합니다. 한 대당 30억입니다. 합니다. 자, 30대가 출고도 되기 전에, 생산도 되기 전에 모두 다 팔렸어요. 이거 뭐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해. 그치? 구찌인데, 구찌 핸드백에 한정 판매, 한국에는 딱 10개만 들어온대. 한 가방당 뭐 1억. 이래도 다 팔려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백로 효과. 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싶지 않아. 그치? 난 쟤랑 달라. 격이 달라. 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백로 효과예요. 그치? 백로 효과입니다. 자, 베블린 효과입니다. 베블린은 여러분 뭐냐면, 베블린은 사람 이름이에요. 베블린. 베블린이라는 학자가 만든 효과야. 베블린은 이렇게겠죠. 사람은 소비로 구성된다. 소비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소비로 나눠준다. 칼막스는 여러분 뭐라 했어? 생산으로 나눠진다. 그치? 열심히 노동하는 애 노동자. 그래서 놀고 먹으면서 경영하는 애 뭐야? 부르주아.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베블린은 소비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부자였어. 귀족이었어. 유럽의 귀족들. 그쵸? 너희 집이 어딥니까? 하면 저쪽에 있는 성이에요. 막 이런 거. 그치? 이런 귀족입니다. 후작, 백작, 막 이런 애들이죠. 이들은 소비를 어디합니까? 문화적 소비를 많이 한대요. 문화. 오페라 공연, 발레 공연, 이런 공연을 많이 하고, 기부를 열심히 합니다. 기부 문화를 열심히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쵸? 원래 부총이죠. 근데 현대사회에 새롭게 빠르게 부자가 된, 그치?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나 이제 부자가 됐어. 갑자기 영화배우가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 난 벤처기업을 세워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럼 뭡니까?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과시하는 효과를 보인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람보르기니라든지 그 다음에 뭐야? 페라리라든지 뭐 집에 자동차를 몇 억대 스포츠카 전시장으로 만들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메이웨더 그러잖아. 메이웨더 복싱 선수. 얘는 자 별명이 뭡니까? 머니잖아요. 머니. 돈. 그래서 엄청 잘하고 다니잖아. 돈을. 그쵸? 친구 선물을 사주는데 막, 그쵸?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막 1억짜리 사주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돈을 자랑하는 그런 게 뭡니까? 베블린 효과입니다. 됐나요? 베블린 효과. 그래서 돋보이고 싶어 하고 소비자의 과시욕을 제시하는 게 베블린 효과입니다. 그쵸? 우리나라도 나타나죠? 우리나라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나라는 외제차. 그치? 외제차.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명품, 핸드백. 그치? 이런 걸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외제차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그치? 계층이 달라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배불리 효과야. 그럼 착한 소비는 뭐냐? 윤리적 소비야. 윤리적 소비. 선생님이 저기 방송을 하나 봤는데 뭐냐면 동물의 털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있잖아요. 라쿤 털, 양털, 모직, 그쵸? 아니면 뭐 무슨 염소 털,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라쿤 잠바 하나 만들어지면 라쿤이란 이 동물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살당하는 거야.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잔인하게 어떻게 가죽을 벗기죠. 그 모직물도 양을 좀 아껴서 털을 이렇게 깎을 줄 알았는데 이 모직물 사업자들이 어떡합니까? 양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양의 그 가죽을 약간씩 벗기는 완전 고문이지. 그 양이 막 비명을 질러요. 털을 깎고 있는데. 엄청난 동물 학대입니다. 근데 그런 거 소비하지 않는 거. 그 뭡니까? 착한 소비. 그쵸? 착한 소비. 나는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죽이는
옷과 의료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리사이클하는, 재활용하는 옷들을 쓰겠습니다. 재활하는 용품을 사겠습니다. 자, 저기 라틴 아메리카의 커피 농장에서 아이들을 노동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월급을 1원, 10원밖에 안 주는 노예 노동을 시키는 그런 기업의 커피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착한 커피를 먹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프리카의 카카오 농장에서 아이들을 고용해 가지고 싼 노동 임금으로 아이들에게 그냥 한 끼 주는 거야. 하루 종일 일시키고 한 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가의 노동력으로 사용해서 여러분 초콜릿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착한 소비예요. 착한 소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겠다.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뭡니까? 커피 전문점에 뭘 들고 와요? 그치? 머그컵을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아니면 자기만의 컵을 들고 갈 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하나 환경과 이런 걸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주는 이런 소비가 뭡니까? 착한 소비입니다. 됐나요? 공정무역을 선호하는 이게 뭐예요? 착한 소비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소비에는 윤리적 소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착한 소비입니다. 됐나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프린트 6번. 그림에 강연제 지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쇼핑할 때마다 투표라는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은 기후변화를 위한 투표입니다. 무슨 소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윤리적 소비. 유기농을 재배하는 식품을 사는 것은 환경을 투표가 되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은 인권을 위한 투표가 됩니다. 그렇죠? 어린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어른 노동자들에게 아프리카 노동자에 좀 더 많은 돈을 줘서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이걸 소비하면 말미암은 아프리카에 학교가 하나 세워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그렇죠? 소비자를 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비 물건이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소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동 노동 금지에 기여하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맞죠? 과시 소비로부터 벗어나 동조 소비 뭡니까? 딴 사람이 하니까 밴드 웨건 효과예요. 밴드 웨건 효과. 그렇지? 해야 한다?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지? 딴 사람 하니까 다 사야 돼? 아니죠. X. 과시 소비도 안 되지만 동조 소비도 안 됩니다.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맞죠? 동물 학대를 초래하는 의료 소비를 지양해야 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선생님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고려하는 소비. 그치? 노동비를 좀 더 주는 그런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요? 2번이에요. 됐나요? 기본적인 개념만 익히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평가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수익을 많이 올렸대요. 이에 대중문화의 변화 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한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의 객체로 전락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문화산업에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 그쵸? 인기를 끄는 옷들을 입고 문화상품의 속성 문화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그쵸?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자적 예술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맞는 얘기죠. 그치? 독창적 예술이 아니라 획일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치? 문화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문화산업은 획일화된 문화. 그치? 아이언맨,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아이언맨을 보죠. 젊은이들까지. 문화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산업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주체성을 약화시키고요. 자, 산업화된 대중문화의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키죠? 왜? 획일화되니까. 그치? 문화산업의 예술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 평가한다? 전혀 아니죠.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거죠. 그치? 기호에 따라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프린트에 없어요. 근데 독해를 어떻게 풀지를 좀 더 연습시키기 위해서 주거 윤리에 관한 문제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다음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내용 정리를 전혀 모릅니다. 내용 정리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의 어떤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우리는 뭐다? 망명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벗이 나왔죠? 벗. 그럼 반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벗.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 얘기를 할 겁니다. 집은 이러한 위험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집은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래요. 안정과 평화의 공간. 외부 공간과 구분된다라고 했어. 구분되어지 않은, 뭐 이렇게 나오면 반대겠죠? 인간은 자신의 중심적인 집을 스스로 만들어 그곳을 뿌리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 집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거주를 할 수 있다. 3번. 진정한 거주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거주의 실현을 통해서 단순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합니다. 온전한 의미를 4번.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너무 거주에 대한 철학적인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거주는 이런 거야. 너무 화려해요. 그치? 너무 앞서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거는. 1번. 진정한 거주는 단순한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된다. 진정한 거주는 단순한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치? 단순히 공간을 검유하는 게 아니라 안정과 평화의 공간. 그치? 이건 아니고요. 인간은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이다. 진정한 거주. 우리 시대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의 어떤 곳에 매여 있지 않는 영원한 망명자이다. 그치? 다음 몇 번? 2번.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인간은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질을 실현한다라고 4번에 나와 있잖아. 외부 공간의 위험과 희생이 아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라고 했죠? 외부 공간의 위험과 희생이 아닌, 봐봐, 여기 봐봐, 이러한 위험과 희생의 공간이라 했어. 근데 희생이 아닌 이라는 말이 틀렸죠? 5번, 진정한 삶의 실현을 위해서 거주 공간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삶을 위해서는 온전한 의미, 본질, 삶의 진을 위해서는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죠. 다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해주시고요. 오늘 거 잘 복습해 주시고,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거나 이러면 카페에서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모두 다 화이팅 해주시고요. 모두 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됐나요? 화이팅!